네, 오늘 장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무난한 2월 옵션 만기가 아니라 놀라운 2월 옵션 만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는 동결됐고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물도 꽤 많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지수는 2010선 위쪽까지 훌쩍 더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시장은 추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2000선 유지했고 외국인도 막판에 현물을 사주었습니다. 정확한 종가,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그리스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아주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는데요.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2월 8일, 2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조마조마했던 하루였는데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가까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54% 상승한 20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6천억 원 가까이 출회됐지만 장 마감 가까이에 외국인이 장중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했죠. 오늘 외국인 421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은 반면에 1,073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이 역시 1,4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힘을 더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강보 하권에서 출발해서 장중 한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지수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4% 상승한 52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역시 장 마감 가까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78억 원 소폭 매수했고요. 개인 역시 299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314억 원 매도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정치권의 긴축 협상 불발로 불안 심리가 재부상하면서 4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오늘 1117원대에서 출발한 환율,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점차 상승폭 축소하고 장중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0전 하락한 1115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건설업, 은행과 화학업종이 강세 보인 반면에 증권과 전기가스업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삼성전자가 대량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됐지만 외국인이 장 마감 가까이 매수하면서 하락폭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0.73% 하락하면서 108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0.68% 빠졌고요. LG화학은 3.33% 오늘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99% 오늘 상승하면서 30여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65% 상승했고요. KB금융 역시 1.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7% 강보 하권에서 오늘 35,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2.55% 하락했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다음 주부터 86만 주에 달하는 대량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1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3.2% 넘게 강세 보이면서 3,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2.27% 상승하면서 오늘 9만 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석유, 화학 제품의 구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틀째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LG화학 3.33% 상승했고요. S오일은 4.71% 오늘 강세 보이면서 14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도 2.79%, 하나케미칼은 5%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32,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오늘 증권주가 급락했죠. 삼성증권 0.79% 약세 보이면서 6만 3,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2%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현대증권은 0.43%, 대신증권은 0.79% 하락하면서 오늘 12,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STX 그룹주가 최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했는데요. STX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16,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11% 넘게 상승했네요. STX 메탈 역시 5.37% 상승하면서 7,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수혜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세종시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세종시 관련 공약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보화학과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유라테크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OCI는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에 급등했습니다. 8.44% 오늘 종가 기록하면서 30만 2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S에너지도 9,270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웅진에너지도 7% 넘게 급등했네요. 이어서 키스트와 펜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시청률이 급등하면서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와 키스트 주가가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키스트는 2.63% 상승하면서 4,3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펜엔터테인먼트는 반면에 4.59% 장 막판에 하락하면서 6,4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에 편승한 우리들 생명과학이 8거래일째 연속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3,1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제약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8거래 연속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1,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테마주인 바른손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서 끝이 났군요. 자, 놀라운 만기의 종가인데요. 2014.62 여의도의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P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기 직전 그때 종가가 2018포인트인데 거의 다 왔네요. 예, 일단 뭐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에 오늘 안착하면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지연 소식 및 옵션 만기일 부담을 가지고 장중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일단 장후반 강보합권에서 플러스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높은 프로그램 잔고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일정 부분 좀 작용한 모습이었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만 해도 4천억 원 가까이의 물량이 프로그램 매도세로 나오는 등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무렵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2000선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 소식도 불발되기는 했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이유는 그리스의 협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제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는 트로이카가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모습이겠는데요. 이는 곧 그리스를 디폴트로 내몰겠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서는 그리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의 3당 대표들이 버티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겠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인상 자체는 이미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기일 수급과 관련돼서 그 수급 부담을 좀 더 덜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간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그 ECB와 금일밤 있을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억 파운드, 약 90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국채 매입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ECB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2월 말에 있을 2차 LTRO에 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튼 시장은 그 추가적인 유동성 기대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기대감은 좀 더 연장되는 한 추가 상승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신증권은 추가 상승으로 몇 포인트까지 지금 보고 있나요? 예, 뭐 일단은 1분기까지는 일단 2월 중까지는 한 2,100포인트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추가 상승한 날 대신증권 2,1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전망을 하고 있군요.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추가 상승에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특별히 어떤 이슈들 들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는 지나긴 했는데 한 번 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이슈 첫 번째, 무난한 옵션 만기 2,000포인트 사선 원인 집중 파헤치고요. 두 번째, 외국인 이제 너무 많이 사서 발 뺄 때가 됐는지 외국인 수급 전망 들어봅니다. 세 번째로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슬슬 현금화를 할 때인지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 하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진단과 영향 분석도 다루어드립니다. 네, 옵션 만기일 오늘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는데 1월 달부터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높은 차익장고 부담 때문에 1월도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 2월 달은 물량이 나왔지만 시장은 더 올랐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사실 물량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3월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그 연구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좀 시향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 조금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이유가 그리스였거든요.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스가 오늘 아침에 협상을 하면서 정당끼리의 협상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내용이 있다고 나왔지만은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이면을 봐야 될 게 총선이 그리스가 지금 4월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사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더라도 지금 상각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부채 탕감하는 부분이죠. 70% 정도를 허용해 달라고 그리스 쪽에서는 하고 있고 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트로이카 쪽에서는 뭐 이걸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 더 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부분이 계속 넘어갈 거라는 얘기 기한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계속 시한을 주면서 해결을 하려는 기미가 나오고 있고 또 행여나 디폴트가 되더라도 이미 그리스 주가 보시면 60% 정도 이미 많이 이제 그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러시아 보면은 디폴트나 채무 조정됐던 그런 국가들도 이 정도 선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그리스에 대한 리스크 상쇄되면서 시향 자체가 위험 자산 작년 8월에 2,000대였던 거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때보다도 더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많다. 예,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옵션 만기 일단 오늘 올랐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 전망 하시는 거죠? 예, 상승 전망은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 말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9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동성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만한 그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고요. 2100선 혹은 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 이상도 잠시나마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홍희진 팀장님은요.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막판에 외국인은 현물을 왜 샀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물을 지금 매수하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 관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옵션 만기가 오늘 좀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월 31일부터 그동안의 선물 매수였던 포지션 자체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청산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 초반에 뭐 3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도가, 그러니까 비차익 쪽이겠죠. 비차익 매도가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출회가 되지 않으면서 충격은 좀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익거래 쪽에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 매도가 지금 기타, 그러니까 우정국 쪽에서 좀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뭐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뭐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지수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포지션이 서서히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세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을 좀 염두를 하면서 일단은 바뀌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수급 상태가 그 전에는 일단은 그 지수가 상승할 때는요, 외국인 현물 매수 그다음에 선물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동반 매수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나 최근 흐름을 보신다면 현물은 계속 사고 있기는 하지만은 선물은 매도 치는 흐름, 그다음에 지금 풋 쪽에서도 오늘 한 75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예전에는 현물과 선물이 같이 매수했을 때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를 때는 시장이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하실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시황에서도 언급드렸겠지만은 2000포인트 부분에서는 대형주 비중을 좀 줄여 나가자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희진 팀장님도 한 2,100 정도는 보시나요? 물론 슈팅이 나오면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같이 끌어간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그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외국인도 같이 사준다면 2,100포인트까지의 도달이 상당히 의외로 쉽게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얼마만큼 사주는가가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고, 기관의 매도는 서서히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중 한 번은 좀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것이 뭐 2,100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옵션 만기일에도 현물을 산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향후 얼마나 높은 강도로 계속 사줄까요? 일단은 제가 이 주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게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미국이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가 떨어지면은 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이 된 상황이고, 네.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LTRO라 그래서 돈을 어쨌든 간에 풀 계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입니다. 오늘 4.5% 발표를 했었죠, CPI. 네.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일간으로 보면은 2월 초부터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정도는 3%대 충분히 안착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로벌 세계 주체 은행들에서 그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으로 어쨌든 간에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발목을 잡았었지만 어저께는 주택도 부양을 좀 해보자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환율이 얼마죠? 지금 1,115원에 끝났는데, 1,12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원화 강세가 이미 좀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 8월 초죠. 2,000포인트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049원 정도였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5%에서 6% 정도는 원화 강세 기조가 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네. 그리고 PER, 뭐 PBR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객관적으로 그 우리 시총 대비해서 그 순이익이 나는 걸 따졌을 때 12개월 예상 PER이 지금 이제 8.9배 수준이거든요. 네. 작년 8월에는 얼마였냐? 9.9배입니다. 그렇다면 10% 정도 이것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했을 때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정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더 사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직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한 2,100 정도까지 만약에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00포인트 때 있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여전히 조금 싸 보이고 한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우리 장인데, 만약에 이쯤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기관까지 같이 산다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물어볼까봐 지금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수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쪽에서 기관에서 뭐 고유 계정이나 풀업에서 나오는 물량 그런 거 제외하고 어쨌든 가장 큰 거는 펀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투신 쪽. 네. 근데 투신 쪽이 그저께 처음으로 갑자기 순매수 전환이 처음으로 됐어요. 계속 1조 이상 매도가 나오다가 뭐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도가 잠잠해지고 처음으로 100억대 이상의 매수가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2000 돌파하고 2200까지 갈 때 보면요, 2000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그 물량이 계속 나오다가 오히려 2050이나 2100 갭이 메어지면은 기관 쪽에서도 그 투신 쪽에서도 펀드 자금들이 또 오히려 썰물같이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경험칙상 충분히 그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까지 이것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2100까지 그 오버슈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오버슈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기간 수급도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홍희진 팀장님도 기관이 요즘에 조금 덜 파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냥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21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쉴 수도 있고 확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쉬는 듯 안 쉬는 듯 갈 수도 네.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다들 뭐 조정시 매수라고는 하더라고 시장에 가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시나리오를 짜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에 대한 시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2주 전, 3주 전, 그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이제 시장이 흘러간다라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면은 거기에 좀 맞춰서 따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좀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심리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는, 근데 이제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 그때가 이제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 많이들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감을 좀 많이들 좀 가지셨겠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좀 급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의 저항대였던 장기 이평선이겠죠. 241선이나 481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조금 더 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은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으로 넘어간 적이 이번에 이제 2번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2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갔을 때 초입 구간이겠죠. 2009년도 초, 그러니까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돌파는 일어났지만은 그 돌파 후에 안착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매물대가 그만큼 많은 자리를 그 부분을 다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 그래갖고 바로 여기서 급등이 나오긴 상당히 좀 어렵겠죠. 왜냐면 예전에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시점 본전일 수도 있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매도의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초입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 대한 확실한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돌파돼서 좋긴 하지만은 이제는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바닥 따지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와줘야 된다. 10월 달이나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도 1800에 대한 바닥 따지기가 2달 정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0포인트에 대한 바닥 따지기 흐름은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할 수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 시에는 이제 대형주를 좀 매집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홀딩 충분히 좀 가능하시고요. 굳이 네. 여기서 대형주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거나 환율이 크나큰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는 섣불리 매도하시면 좀 안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장 처음부터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폭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막판에 그 부분을 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건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딱 좋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신다라면은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나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업종이
정도의 급락이 나와야만 시장이 좀 꺾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꺾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문제가 뭐 최악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는 증거거든요. 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두 종목을 팔지 않고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어쨌거나 아주 잘 넘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찝찝한 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다들 뭐 그리스 잘 될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잘 됐다는 뉴스는 또 들리지가 않아요. 연금 문제가 남아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정당에서 합의가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연금 문제였다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이제 새벽 2시죠. 10일 새벽 2시 우리 시간으로 유로 그룹에서 지금 재무장관들이 소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분명히 또 유럽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받거나 하면은 그리스 때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당장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리스가 디폴트 될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더라도 우리나라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트로이카 쪽에서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트로이카 쪽에서 2주 안에 협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뭐 일정을 잘못 드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잘 안 되니까 시간을 계속 늘려주거든요. 네네.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양 주체가. 네. 예, 기한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 서로 이게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트로이카 쪽에서도 그리스를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그 정당끼리 합의가 안 됐다는 뉴스는 4월 총선하고 저는 좀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적인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인들의 말을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4월 총선 관련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리스 국민들은 이 긴축에 부정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저임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막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저임금을 거기서 20%. 20%를 삭감하고 연금 그동안 잘 받던 거를 깡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정치인들은 목표가 정권 획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는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 그 그리스 주가가 2011년 초 대비해서 지금 60% 이미 하락돼 있거든요. 예전에 아르헨티나나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디폴트 됐을 때 주가 이미 이렇게 하락했었습니다. 디폴트에 대한 부분 지표들은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LTR로 아까 제가 29일 날 실행된다고 한 거 예. 1차 1월 달에 정확히 제가 저번에 5천억 유로라고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4,890억 유로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는 6,8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예.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시장은 버텨낼 자신감이 이런 부분이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 되면은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은행들이겠죠. 네. 예, 유럽 금융주나 이런 은행들이 피해를 볼 텐데 제가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금융주 주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은행입니다. 인테사상 상파울로인데 브라질 아니고 이탈리아 은행이고요. 유니크레딧 이탈리아 은행입니다. 방코 산탄데르라고 스페인 그 은행입니다. 네. 주가가 다 전혀 지금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그리스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로 은행 CDS하고 유로 환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로화 지금 그리스 디폴트 이야기가 예전에는 말만 나왔다 하면은 급락하고 CDS도 요동을 쳤었는데 CDS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이야기는 지표에서 지금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 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찝찝했던 그리스 이슈까지 한번 파장 저희가 미리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201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업종 공개 받아봅니다. 네, 만약에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오늘 밤 그리스 트로이카 협상이 잘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 아침에 살짝 팔 필요도 있는지 내일장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김 대리님. 예, 일단 통상적으로 7% 정도, 7%에서 10% 정도 그 주가가 뛰고 나면은 뭐 기간 조정이든 이제 가격 조정이든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가격 조정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중국 관련된 부분하고 오늘 CPI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을 것 같고 네. 유로그룹 얘기도 뭐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게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무슨 주식을 이렇게 현금이 지금은 리스크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도 떨어지면 분명히 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개인도 그렇고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들도.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 굉장히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아니란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게 걸 수도 제일 있는데 어려워요. 예. 조정시 매수 관점은 사실은 장이 오를 때 바로 따라가기 자신 없을 때 사실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놓지 않는 선이지만은 2000포인트 위에서 안착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2000 밑에서는 뭐 그 매입을 하셔도 뭐 크게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크게 나거나 혹 조정이 받더라도 뭐 그게 걱정이 클 정도로의 어떤 하락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저번 주에 분명히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1900 중반이나 후반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다가 저번 주부터 확실히 제가 스탠스를 바꾸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 이유는 충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서 2100선까지도 열어두고 뭐 대형주 위주로 일단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갖고 있는 분들이야 쉬울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했으면 들고만 있으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요. 근데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조정식 매수, 특히나 1960선 정도 좀 지루해가지고 다 거의 현금화 시키신 분들, 신규로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진입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오늘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뭐 물론 투자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제는 그 100% 만약에 비중이 있다 그러면은 네. 발은 무조건 담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30%에서 40% 정도 주식이 지금 없는 상태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30%에서 40% 정도는 뭐 일단은 발을 담궈 놓되 뭐 약간의 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조금 떨어지면은 일부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주식을 채우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일단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말씀하시는데 뭐 가장 리스크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일단 발을 담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아침이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100% 현금이신 분들은 네. 좀 발을 담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은 또 2천에서 약간 팔 필요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없는 경우에는 뭐 팔 것도 네. 없잖아요. 네, 발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담궈야 되는 장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2100포인트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돌파하고, 그러니까 저항대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지 좀 체크하는 과정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 이격도는 줄이기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적 우량주 아직 못 오른 종목 굉장히 좀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림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지만 밑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슈팅이 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타이밍의 문제지 반드시 오르는 구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대형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그러니까 실적 우량주, 중소형주도 괜찮고 대형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양호하게 좀 다져지고 시장 조밀이 괜찮고 실적이 좋다라면 서서히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지표 자체가 외국인의 매수, 그 다음에 환율이죠.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라면 일단은 뭐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미리 시장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이 이게 초에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채무 협상, 그러니까 지금 국채 증가 지금 8월 달 초겠죠. 지금 미국 채무한도 협상이 일어난 시점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좀 지금 같이 오르는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은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대비한 지금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완전히 좀 넘어갔습니다. 제가 차트 보시면요, 다우 같은 경우는 481선을 좀 타고 올라가죠. 이제는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아무래도 연말까지에는 14,000포인트도 충분히 좀 찍어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우,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상하이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선진국 지수 미국과 그다음 중국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김주선 대리님부터 관심 종목을 알아보고 싶은데 내일 아침이라도 대형주 발을 담궈야 된다.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궁금해지네요. 관심 종목은요? 예, 일단 제가 새로운 관심 종목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그 오늘도 조정을 좀 장중에는 받았었는데 장중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신규 관심 종목은 따로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 LG전자를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기존에 삼성전자, LG전자 외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곧바로 보면서 AS를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좀 볼게요. YG1, 코롱인더, 삼성전자, LG전자 있고요. 그리고 성진지오텍이 또 있었군요. 종목은 총 5개였습니다. 현금 40%. 자, 삼성전자, LG전자를 10% 추가 매수할 텐데 아마 가격에 어떤 염두에 두신 가격이 있을 듯 싶고요. 코롱인더가 진짜 조용히 많이 올라왔네요. 8만 원 부근까지 30%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성진지오텍과 YG1도 괜찮은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추가 매수 가격대도 궁금해요. 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20% 들어갔다가 이제 110만 원 위에서 뭐 차익 실현하고 지금 사실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8만 원 선 오늘 이제 저가가 106만 원 선까지 왔었는데 뭐 104만 원 밑에 혹은 이제 105만 원 정도, 104만 원 정도에서만 근처에서는 10% 저희가 이제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채워 넣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LG전자 사실 제가 굉장히 고점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좀 올랐지만은 이제 웅진그룹 이슈가 터졌는데 이 부분이 또 연계가 됐어요. LG전자에서 사갈 수 있다. 예, 웅진코이를 사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가 받았지만은 자,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BR 1.3배 정도, 금리 정도 PBR만 되더라도 10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매매가 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고가를 일단은 제가 이제 기입을 좀 드린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LG전자 역시 계속 보유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형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코롱인더. 예, 근데 예. LG전자 추가 매수를 그럼 이 정도 가격 9만 원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G전자는 제가 그 8만 5천원에서 8만 7천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5일선이 어제 그저께만 해도 뭐 그 정도 가격 8만 5천 원대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장중 변동성, 지금 2천 위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 가격도 뭐 장중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침에 이렇게 걸어 두시거나 하시면은 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최근에 뭐 오른다고 뭐 호가 보시면서 굳이 이렇게 따라가시지 않으셔도 맞아요. 기다리시면은 예, 들어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신규로 내일 아침에라도 뭐 대형주 중에 뭐 한두 개 이렇게 예. 발을 담궈야 된다 하셨었는데 LG전자, 삼성전자 신규 매수 가격은 어떻게 LG전자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8만 4천 원에서 그 8만 7천 원 정도 5일선에서 잠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네. 지금 작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8만 6천 원 정도 뭐 무난하게 대놓으시면은 뭐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형주 말씀드렸으니까 코롱인더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 뭐 제가 워낙 회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고 업황이 또 다시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꾸준히
어떻게 보면 이게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하루에 뭐 7, 8% 뜨거나 뭐 10% 뜨거나 이러면 가지고 있기 힘들어요. 계단식으로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안 팔고 계속 보유를 하는 이유를 수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금.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꾸준히 매수하다가 또 기관이 또 서로 합세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은 사실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에 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이라고 이제부터 매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수량을 보시면은 하루에 최고 적게 매도할 때가 거의 뭐 15,000주, 12,000주 정도였는데 어제 오늘 합쳐서 14,000주 매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지 추세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코롱 인도도 계속 말씀드린 목표가를 위해서 이제 한번 계속 보유를 해보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는 5개 중에 이제 2개가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최근에 좀 부진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YGN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에 이탈하고 200일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뚫리면은 만약에 14,000원대가 뚫리거나 14,000원 근처까지 온다면 그때는 제가 일단은 이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크게 지금 뭐 한쪽에서 뭐 대놓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이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은 대형주가 또 쉬어가는 구간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일단은 보유를 말씀드리겠고, 성진지옥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천을 드렸지만은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이게 뭐 지금 이름만 성진지옥택이지 사실은 포스코 중공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지금 사업 구조와 지분 구조 가지고 있고, 거기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합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다가 저는 일단 위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정 국면, 기간 조정 국면이 길수록 위로 가는 이제 정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트상에 5개 중에 2개 정도는 충분히 이런 종목 놔두시면은 뭐 순환매가 돌 때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안 하셔도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전 종목 보유로 가되, 현금이 지금 40%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종목 대형주 혹시나 가격대가 온다면은 20%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LG전자 86,000원도 신규 매수 가격이라고 해주셨죠. 자,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일단 포트에 6종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홍희진 팀장님 포트 보니까 현금이 없어요. 빵이네요. 네,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트 확인하고 네. AS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홍희진 팀장님 기존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현금 없고 이오테크닉스, LG상사, 이녹스, 태광, 이수화학,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 한 6개 정도 됐었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두 판에 나뉘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수학이 이제 2자릿수 수익까지 나고, 태광은 무려 20%가 넘어갑니다. 두 종목 아주 상승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녹스도 이미 목표가를 장중에 한번 터치를 했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결국 수익이 조금 부진한데 전량 매도 사인 내셨고, LG 상사도 박스권 뚫고 나서 계속 좋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 있죠? 네, 바로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조용한 정도인데 결국에는 한 종목 매도 사인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1위의 이제 임플란트 업체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좀 좋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자.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힘이 가장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이상하거나 뭐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포트 정리 때문에 일단 탄력 둔화로 인해서 좀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좀 언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면요, 12,500원이 뭐 종가상 이탈이 된다라면 그때 한번 이제 매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다면은 반드시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14,5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태광이죠. 태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시간을 상당히 조금 오래 끌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끈 건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보유를 했는데 지금 성적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기업 플러스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참고를 해 보신다라면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거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500원이죠. 2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를 설정해도 3만 원이 이제 거의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만 더 오르면은 목표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선업종의 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광 상당히 조금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또 한 번 오르면은 풍력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풍력 테마가 부각될 경우에는 피팅 업체, 뭐 태용이라든지 태광, 성광밴드나 뭐 현진소재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금 큰 폭으로 기관의 매수가 줄어들면서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3만 원까지 좀 느긋하게 좀 보유하시는 적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삼성전자 핸드폰을 좀 들었고요. 그에 따라 FPCB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을 좀 언급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목표가는 18,500원이긴 하지만 충분히 더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8,000원을 뚫고 나서 안착의 흐름을 보고 목표가를 상향하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6,000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보다는 조금 윗구간인데요. 한 21선보다 좀 아래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00원을 좀 잡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뚫게 되면 주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2만 원은 단숨에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이다.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상사도 의외로 지금 흐름이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는 상사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81선과의 지금 이격이 가장 좀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대비 흐름은 상당히 좀 강하면서 시장과 같은 흐름을 좀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LG상사 가장 큰 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성장 계속 하고 있는데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LG상사 가장 큰 수요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유값이 오른다면은 LG상사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63,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좀 언급드렸는데 63,000원이 의외로 좀 빨리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9,000원 이탈 전까지는 일단은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저항권이죠. 단기 저항권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38,000원까지 홀딩하되 28,500원이 돌파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 손절가는 23,000원 언급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대칭삼각형 패턴이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좀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느 방향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예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를 해보시면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 그러니까 2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돌파 가능하겠다는 것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S 두 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새롭게 얘기하신 관심 종목 없고요. 비중이 좀 바뀌었죠. 삼성전자 10% 추가 매수 얘기를 하셨고 LG전자도 가격대가 오면은 10%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금 비중은 줄어들게 될 테고요. 오늘 YG원과 성진 지오텍의 경우에는 나중에 좀 소외감을 벗고 순환매의 사이클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얘기하셨고 코롱인더는 수급이 좋아서 9만 원까지 홀딩 얘기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가격대 조금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 웨이팅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엔 홍희진 팀장님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져서 현금 10% 챙겼습니다. 종목 5개로 바뀌는데요. 모두 다 홀딩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태광과 LG상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AS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그리고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를 2,000 방어 성공했습니다. 오늘 밤 유럽 쪽 이슈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